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그늘을 들이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데 이어 수백 대 이란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 정치인들의 긴급회의, 세계 지도자들의 성명 등 모든 것이 이제 동유럽이 아닌 중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키는 중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잊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 우크라이나가 뭔지 모두가 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이며 이란은 베트남도, 북한도, 코소보도 아니며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국가두마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예견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핵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무기 생산시설이 있다고 믿는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며 이후 이란은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신비주의자나 점성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 전개를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세계적 갈등이 서로를 의제에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중동이 영원한 화약고로 만약 폭발한다면 우크라이나 갈등은 그 뒷전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은 지정학적 대결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맹호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2대 화물기를 보냈습니다. 무엇이 실려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공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지게 되면 중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대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맹호 파키스탄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무슬림권의 단결을 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으로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발로키스탄 회랑을 통해 600개의 미사일을 이란에 보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기만, 심리전이 치열합니다. 로이터, AP, 엑시오스 등 여러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보도들을 가짜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하메네이 참수를 말렸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자극해놓고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와 새로운 핵 협상을 했던 이란의 강경파 대표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CNN 기자 데이나 베시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강경파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죽은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럼 그들이 독감이나 코로나로 죽었느냐고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스라엘의 참수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는 테헤란 북동부 라비잔 군사단지의 지하 벙커에 가족들과 함께 피신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이란도 지도부가 의외로 취약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집단 서방이 이스라엘을 전력으로 지원할 태세라 이란도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푸틴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한 뒤 이란에 대해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다고 한 점, 그리고 테헤란의 외교관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점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북동부 도시 마시하드의 공항을 폭격해 이란군의 조기 경보기 한 대를 부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영공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숨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패닉에 빠졌지만 이는 이란도 비슷합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외곽으로 탈출하려는 차량들의 피난 행렬로 북새통을 빚었습니다. 여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강력합니다. 서로 폭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란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은 일단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멈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모두 강단점이 있어 상황은 극히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자신이 이스라엘에 기울어져 있는 데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유대인 로비의 수혜자라 이란에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루비오는 플로리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열렬한 시오니스트였습니다. 그는 텔아비브 정권의 정착민 식민주의 프로젝트와 점령된 서한지구의 토지 강탈, 그리고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자행되고 있는 집단 학살을 지지해 왔습니다. 루비오는 이스라엘 로비단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으로부터 최소 101만 3,563달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처럼 루비오는 가자지구 휴전에 격렬히 반대하며 모든 민간인 사상자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저항운동 하마스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사나운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비오는 알바니아에 본부를 둔 무자헤딘 에 할크 조직 MKO를 포함한 외국의 반이란 단체와 공개적으로 교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MKO 갈라에 초대됐고 주로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폐위된 이란 군주의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루비오는 테러 집단인 MKO가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집단은 이란 국민 17,000명을 죽인 혐의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이라크 바트당의 침략에 가담했습니다. 루비오 외에도 MKO 행사에서 연설한 사람으로는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로이 블런트, 밥 메넨데스, 조셉 리버먼,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존스, 전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 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테러 단체 목록에 있었지만 네오콘과 네오시오니스트 단체가 이란에 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존 볼튼, 존 맥케인, 딕 체니가 올드 네오콘이라면 루비오는 영 네오콘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